세계 최초라고? 역시 한국은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40여 전부터 만들어진 스타워즈 시리즈에 보면 광선, 검으로 싸우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 따라했던 장면들 중 하나인데요. 그게 이제 현실에서도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는 한국이 개발한 블럭원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강력한 레이저 붐이 뿜어져 나오더니 공중의 표적을 정확히 맞춰 무력화시키는데요.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비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음 없이 빛의 속도로 목표물에 정밀 타격하여 은밀한 작전 수행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레이저를 10초에서 20초가량 조사해서 섭씨 700도 이상의 열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적의 내부의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태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회 발사 비용이 글쎄 단돈 2,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고비용 방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 돈으로 현재 껌 한 통도 못 사는 가격인데요. 껌값보다 싼 레이저 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국엔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의 건파이어가 있다면 한국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교하자면 드래건 파이어는 한 방에 13달러 즉 하나로 17,000원이 필요하지만 블럭원은 단돈 2,000원으로 그 경제적 파급은 실로 놀랍지 않나요? 블록원은 지난해 시험평가에서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주로 소형 무인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까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블록원의 높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블록원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2019년 8월부터 약 8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사업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중요한 성과로 다른 국가들이 아직 개발 중인 상황에서 크게 앞서 나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국의 드래건파이어와 같은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한국의 블록원이 세계 최초로 정식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블록원은 경제성과 성능으로 인해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 한국이 세계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방공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전 세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3가지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러시아 S-300은 대한민국 천국 미사일, 북한 번개 5호, 일본 삼식 지대공 유도탄, 중국 HQ-9. 사드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 러시아 S-400, 대한민국 LSAM, 북한 번개 6호, 일본 개발 중, 중국 S-400. GBI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방어 러시아 S-500이란데요. 러시아의 S-400 트리움프 러시아 400 나토 제식 SA-21는 러시아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사드와 유사하여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S-300PMU 3라고도 불렸고 S-300PMU SA-10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서 알마즈 안테이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사드는 탄도탄 고고도 요격 체계로 주 임무가 항공기 요격인 기존의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설계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드는 SM-3처럼 직접 타격 파괴 방식을 사용하며 밴드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1800km에 달하며 사드는 탄두가 재진입하여 낙하하는 최후 상황에서 고고도 요격을 담당합니다. 사드는 주로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으나 제한적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응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해외 도입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배치한 완전한 사드 포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제외한 조기경보용 레이더만 배치한 나라로는 일본, 이스라엘,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라파엘사와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07년부터 약 2,300억 원이 투입되어 2011년에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박격 포탄이나 무유도 로켓 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탄도 미사일 요격에는 별도의 에로우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여러 거점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목표물을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한다 하여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은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70km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마케팅 용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4km에서 70km 거리 밖에서 쏜 적 로켓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블록1 레이저 대공무기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향후 출력 증대를 통해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와 경제성 덕분에 블록1 은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블록1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러한 글로벌 방위 시스템들과 비교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와 같은 고도 요격 체계와 달리 블록1 은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를 통해 표적을 직접 비춰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소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향후 출력 증대를 통해 항공기나 탄도 미사일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1의 개발과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블록2는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으로 미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인 아테나보다 우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붙인 방패를 가진 신으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방패는 이지스라고 불리며 이지스 전투체계는 해상에서 최강의 방어 능력을 발휘하는 항공모함 전단에서 적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무기에 아테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무기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아테나 레이저 무기를 향후 5에서 6년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테나가 전장에 투입되어 적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블록2 또한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향후 전 세계 방위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록2의 실전 배치는 한국이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블록2는 이전 모델인 블록1보다 높은 출력과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하며 항공기와 탄도 미사일까지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블록2가 실전 배치되면 이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하고 경제적인 방위 시스템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요. 북한은 무인기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탐지도 못했던 2014년 당시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과 달리 국지방공 레이더와 TOD가 북한 무인기들을 탐지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2022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부터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 이후 대한민국 국군이 격추 및 추적에 실패한 사건이 있는데요. 2017년 5월 2일 이후 5년 7개월 만에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은 MQ-1 프레데터와 같은 중형 무인기들보다 훨씬 작은 무인기들이었고 항적이 종종 소실되면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북한 무인기에 방공이 뚫렸던 사실을 국방부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은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무인기는 기존의 탐지 체계나 방공망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군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새로운 전장의 판도에 대비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실전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의 실전 배치를 준비하며 전 세계 방위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혁신적인 무기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시대의 무기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록원 레이저 무기의 뛰어난 성능은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블록원은 이스라엘,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블록원이 단순한 군사 무기를 넘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방어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이저 무기는 이론적으로 교전 가능 표적의 수가 거의 무한에 가까운데요. 이는 블록원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출력과 사거리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은 비장의 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한국은 블록원에 만족하지 않고 차량에 장착할 수 있으며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개선된 블록2를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전자기파를 이용한 블록3를 2030년 이후 배치하여 적의 미사일까지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수도와 전선이 가까운 대한민국의 특성상 레이저 무기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위치해 있으며 수많은 민간인과 주요 시설이 밀집한 취약한 도시입니다. 블록원과 같은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서울을 보호함으로써 한국의 기갑 전력이 후방을 안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는 한국군이 평양을 넘어 대동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블록원의 성공적인 실전 배치는 한국이 글로벌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향후 블록2와 블록3의 개발과 실전 배치를 통해 한국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더욱 발전된 기술과 함께 한국이 국제 방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하고 경제적인 방위 시스템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70년 전 이루지 못한 통일의 꿈을 가능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무기, 블록원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세계 최고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